자, 오늘은 등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서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등기를 이제 신청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보았는데,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은요, 확정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공동 신청이지만은 일방의 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과 관련돼서. 자, 1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원래 우리 판결에 대한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을 말하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이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첨부하여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 권리자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등기 의무자가 하더라도 맞는 편입니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나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패소한 자는 안 된다고 했죠. 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를 대위에서도 안 돼요. 직접도 안 되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자, 3번은 승소한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소송에서 변론 종결후에 사망했다는 것은 소송이 다 끝난 이후에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승소를 받았는데 결국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에 있어서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앞으로, 갑이 앞으로요, 등기를 아직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을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을에 대한 상속이 유일하게 병이 있다고 해보죠. 병.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요, 을의 승소는 병의 승소가 되는 거죠. 을이 매수인이 됐으면요, 이 상속이 이제 매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을은 빠져나가고. 그러면 을의 승소는 병의 승소가 되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은 다시 갑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요, 을이 받은 승소 판결을 가져가서 자기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사망한 자 명의로 등기를 못한다고 했죠. 이제는 병이 매수인이기 때문에 병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갈 때는 물론 이런 서류는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내가 그 판결문에 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을의 상속이라는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겠죠. 가족관계도 놓고 가져가서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명의로 직접,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요. 4번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요,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어요. 이때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판결을 가지고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채권자도 채무자 앞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도 자기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판결문 가지고 자기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5번은 등기 절차 이행을 말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틀린 내용은 이제 2번만 틀린 내용이 되죠. 우리 등기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지는 않고요, 항상 이렇게 조금 좀 깊이 있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도 기본 원리만 이행하게 되면은 나머지 내용들도 차차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외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문장만 이해만 되면 또 다 풀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죠. 자, 등기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될 서면, 즉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될 서면이니까 신청 정보 제공하고 또 첨부 서면 제공해야 되겠죠. 자, 요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자,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서에는요, 상속인들이 다 인감도장 찍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감증명서. 1번 맞죠. 2번,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거죠. 우리가 이해관계는요, 우리가 예전에 했고, 이제 뒤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런 경우만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하면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일치시키는 등기는 어떻습니까? 일치시키는 등기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예고, 멸실 이렇게 5개가 있었죠. 자, 그럼 이걸 할 때요, 이걸 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필요한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이때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권리의 변경, 경정,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가져와야 된다. 물론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이해관계를 승낙서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부족했던 내용이니까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A 앞으로요.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5억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전세권자가 은행 가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5억이니까 3억 정도 빌려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세권 저당권이니까 이것은 부기등기로 되어 있겠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로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전세권 등기는 갑과 A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소도 없습니까? 공동신청에서 말소를 합니다. 근데 갑과 A가 공동신청에서 전세권을 말소를 해버리면요.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B도 따라서 말소가 돼버려요. 직권을 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은요. 전세금 뭐죠? 저당권 3억 받지도 않았어요. A한테 3억 받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그걸 말소해버리니까 따라서 말소되더래 거죠. 이 전세권 말소 등기는 누구랑 신청해요? 갑과 A가 신청해서 이루어졌는데 엄한 제3자 B의 권리가 소멸해버리더래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요, 두 사람이 등기 신청하러 올 때는요, 그냥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그냥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B가 손해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말소에 승낙했다는 승낙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승낙서.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3억을 받았을 때는 승낙서를 써주겠죠. 안 받았으면 승낙서 안 써줄 거고. 그럼 승낙서를 안 써주면요, 말소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소가 안 되니까 자기 권리도 말소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갑이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갑이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때도요. 갑이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지 B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B의 승낙서는 또 첨부가 돼야 돼요. 근데 B가 3억을 받았는데 3억을 받았는데 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갑이 B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승낙을 안 해주면은 승낙이 가려면 판결문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 공동으로 신청하다 갑과 A가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때도 B의 승낙서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승낙 안 해주면 이 사람을 상대로 또 다른 판결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번도 맞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우리 앞에 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A만 새롭게 기록되기 때문에 A의 주민등록번호만 가져오면 되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의뢰 것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인 갑의 것도 한꺼번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등기 권리자 외에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즉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한꺼번에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소, 여기 신청인은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다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맞고요. 4번 농지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요.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취득시효 그 자체에서 증명이 되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으면 점유를 하지 않았으니까 취득시효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취득시효를 했다는 것은 점유를 했다는 것이고 점유했다는 건 농사 지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따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증명서 안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상속이라고 했죠. 상속은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요. 농지를 상속하여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요.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증명됐으니까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5번은 건물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용익권밖에 없습니다. 용익권을 설정할 때는요. 용익권 설정할 때는 이때는 도대체 일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여주는 도면을 가져오는 거죠. 이때는 대장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대장을 들고 오는 경우는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이때만 가져오는 거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을 설정할 때 표제부는 기록할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 범위를 보여주는 도면만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 대장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것은요. 4번 하나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첨부 정보는요, 종합적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단독으로 문제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신청 절차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행 절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